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궁금한 게 이제 여야 두 분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 야, 오토바이맨, 헬멧맨이 누구냐? 쌍방울 전 부회장이잖아요. 혹시 김만배 씨가 준 이 돈들이 단순히 범죄 수익을 잘 숨겨놔, 형 갔다 올 때까지 잘 숨겨놔 라고 그냥 숨긴 거냐? 아니면 이 돈이 흘러 쌍방울로 흘러 뭐 또 어디까지 또 간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좀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최모 씨라는 분이 쌍방울 그룹의 이제 부회장을 지낸 분이고, 그리고 김성태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김만배 씨에게 소개시켜준 인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쌍방울과의 관계죠. 뭐 변호사비 대납 관계랄지, 대납 사건이랄지, 이제 이런데 다 쌍방울의 지금 뭐 사채, 전환 사채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뭐 좀 관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정황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직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체포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김만배 씨를 비롯한 그 대장동 일당의 지금 은닉재산 한 800억 정도가 환수 지금 추징 보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800억인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 100억 정도의 그런 그 은닉재산이 더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효과는 결국은 김만배 씨가 좀 입을 열게 하는,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입을 별로 안 열고 있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입을 열게 하는 뭐 이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돈이 결국은 이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돈이 있지 않냐. 예.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또 밝히기 위한 첫 단추로 일단 이분을 체포를 한 다음에 어제 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또 증거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단추가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결국은 저는 이 수사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러한 수사가 결국은 칼끝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위 뭐 잡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결국에는 쌍방울 전 부회장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력들, 결국에는 그리고 뭐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뭐 보좌진이었다, 막 이런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과 관련성을 많이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 이재명의 잘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하나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만배와 그 이재명 대표 간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저는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만배 씨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하면서 이재명은 그 5천억 원을 환수하는 과정 중에서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쌍방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충분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의심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후 사정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결국 몸통이 이재명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반박되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건건이 뭐 단어들을 나열했을 때에는 몸통이 이재명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맥락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은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도 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용기 의원의 한 방인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어요. 그런데 태평양 사무실 법무법인도 압수수색했고, 이 변호사님이 김만배 씨를 변호하고 있던 담당 변호사인데, 검찰은 범죄 수익에 이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여러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변호를 맡으면서 범죄 수익 은닉에도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프로텍트할 그런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대가를 받고 그것을 이렇게 조력을 갖다가 해주는데 예. 변호사가 그런데 추가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라고 그 뭐 방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뭐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갖다 보면 마치 변호사가 그 김만배 씨나 아니면 지금 뭐 최모 씨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그 빼돌리는데 조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보여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뭐 또 태평양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태평양이라 법무법인. 굉장히 큰 법무법인인데. 네. 자, 일단은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라고 하니까 법원이 뭔가 압수하는 데 있어서의 영장도 지금 발부가 된 것이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